오늘은 전기를 이해할 때 반드시 잡고 가야 하는 단위를 하나 보자. 바로 쿨롱, 기호는 C이다. 그런데 쿨롱은 이상하게 좀 낯설어. 하지만 전기를 제대로 보려면 이 단위는 피해 갈 수가 없다. 왜냐? 쿨롱은 전기의 양을 말하는 단위거든. 전기가 얼마나 세게 밀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흐르느냐가 아니라 결국 얼마나 많은 전하가 지나갔느냐, 그걸 보는 단위가 바로 쿨롱이다. 전류가 흐른다는 말 우리는 자주 쓰지.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런데 정확히 뭐가 흐르는 걸까? 전선 안에는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이 전하를 가진 입자들이다. 대표적으로는 전자다. 그럼 전류는 무엇인가? 전하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가? 흐름의 빠르기다. 그런데 빠르기만 알면 충분할까? 아니다. 얼마나 오래 흘렀는지도 봐야 한다. 1초 동안 조금 흐른 것과 10초 동안 계속 흐른 것은 지나간 양이 다르다. 그래서 필요한 단위가 쿨롱이다. 공식은 간단하다. C는 암페어 곱하기 초.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르면 그때 지나간 전하 양이 1쿨롱이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된다. 쿨롱은 전류가 아니다. 전류는 흐름의 속도고 쿨롱은 지나간 총량이다. 물러보면 쉽다. 파이프에 물이 흐른다. 물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느냐, 이게 전류다. 그런데 물통에 결국 물이 얼마나 찼느냐, 이게 쿨롱에 가깝다. 속도가 느려도 오래 흐르면 많이 찬다. 속도가 빨라도 짧게 흐르면 적게 찰 수가 있다. 그래서 전기의 양을 보려면 전류만 보면 안 된다. 시간까지 같이 봐야 한다. 전류 곱하기 시간, 그 결과가 전하량, 그 단위가 쿨롱이다. 자,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긴다. 전류라는 단위가 있는데 왜 굳이 쿨롱이라는 단위가 필요했을까? 이유는 하나다. 전기를 숫자로 다루기 위해서다. 옛날 사람들도 전기를 알긴 알았다. 머리카락을 문지르면 종이가 달라붙는다. 호박을 문지르면 작은 먼지가 끌려온다. 번개도 본다. 그런데 그때의 전기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신기한 현상에 가까웠다. 끌린다, 밀린다, 번쩍인다. 여기서 끝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숫자로 표현해야 한다. 얼마나 끌리는가, 얼마나 밀리는가, 거리가 멀어지면 얼마나 약해지는가. 이걸 측정해야 비로소 물리가 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프랑스 물리학자 샤를 오기스탱 드 쿨롱. 이 사람은 전하를 띤 물체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을 정확히 측정하려고 했다. 그때 사용한 장치가 비틀림 저울이다. 이름부터 느낌이 온다. 비틀림, 가느다란 실에 막대를 매단다. 그 막대 끝에 전하를 띤 작은 물체를 붙인다. 그리고 다른 전하를 가까이 가져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낸다. 다른 전하끼리는 끌어당긴다. 그 힘 때문에 막대가 살짝 돌아간다. 막대가 돌아가면 실이 비틀린다. 쿨롱은 그 비틀린 정도를 보고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치의 화려함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힘을 숫자로 잡아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쿨롱은 하나의 법칙을 찾아낸다. 전하 사이의 힘은 전하의 크기가 클수록 커진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그런데 그냥 작아지는 게 아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가 2배가 되면 힘은 4분의 1, 거리가 3배가 되면 힘은 9분의 1. 이게 바로 쿨롱의 법칙이다. 이 법칙이 왜 중요하냐? 전기가 더 이상 막연한 현상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하가 얼마나 있는지, 전하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전하량의 단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붙었다. 쿨롱, 기호 C. 자, 여기서 현대 기준으로 넘어가 보자. 예전에는 쿨롱을 전류와 시간으로 설명했다. 1암페어가 1초 흐르면 1쿨롱. 이 설명은 지금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현대과학은 더 깊은 기준으로 들어간다. 바로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다. 전자 하나가 가진 전하량의 크기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숫자가 너무 작다. 감이 안 온다. 그럼 거꾸로 보자. 1쿨롱이 되려면 전자 전하량이 몇 개 정도 필요할까? 약 6.24 곱하기 10의 18승계다. 6.24 뒤에
0이 18개 붙는 수준이다. 이 숫자는 그냥 많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엄청나게 많다. 우리가 전등을 켜고 휴대폰을 충전하고 모터를 돌릴 때 그 안에는 전자 한두 개가 슬쩍 움직이는 게 아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전하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쿨롱은 전기의 세계를 크게 보게 해준다. 전류만 보면 지금 얼마나 흐르는지만 보인다. 하지만 쿨롱을 보면 얼마나 많은 전하가 이동했는지 보인다. 예를 들어보자. 2A의 전류가 3초 동안 흘렀다. 그러면 이동한 전하량은 2 곱하기 3, 6쿨롱이다. 간단하지? 하지만 이 간단한 계산 안에 전기의 핵심이 들어있다. 전류는 흐름이다. 시간은 흐른 기간이다. 쿨롱은 그 결과로 지나간 전하의 총량이다. 그리고 이 쿨롱은 전압과도 연결된다. 전압은 전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차이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하 1쿨롱을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주는가, 그게 전압이다. 1볼트는 전하 1쿨롱이 이동할 때 1줄의 에너지를 주는 전압이다. 그러니까 쿨롱을 모르면 전압도 정확히 잡히지 않는다. 전류도 마찬가지다. 전류는 1초 동안 몇 쿨롱이 지나갔느냐다. 즉 암페어는 쿨롱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 전기의 구조가 보인다. 쿨롱은 전하의 양, 암페어는 전하가 흐르는 빠르기, 볼트는 그 전하를 움직이는 에너지 차이. 이 셋이 연결되면 전기의 이론이 갑자기 선명해진다.